안녕하세요. 힙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 저자 청춘소리꾼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힙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 김희재 저자님을 모시고 판소리와 소리꾼에 대해 궁금한 것에 대해서 Q&A 해보겠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것이 현대음악, 그러니까 K-팝, 퓨전음악 이런 것과 콜라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많이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가요와의 매시업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편하게 보여주니까 우리들도 좀 거리감이 있었던 음악을 훨씬 더 좋게 잘 들을 수 있다. 이 시선하고요. 두 번째는 국악이 담긴 매력이 훨씬 더 깊고 넓은데 이게 충분히 담기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 먼저 저는 그 판소리라는 예술이 대중하고 거리감이 좀 있었던 예술이라서 이런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그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우리 것이 더 좋은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 더 좋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판소리에도 악보가 있나요? 판소리 악보는요, 제가 책에도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는데 스승님의 소리를 그대로 제자가 따라하는 방법으로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보라는 어떤 중개 매개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소리를 자세하게 그냥 판소리 가사집이라고 하는 그 사설집, 그 사설 가사 하나하나 위에 화살표 표시를 해가서 저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지극히 개인적인 악보로서 그게 통용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악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는 되지 않았어도 판소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표현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이 현대음악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아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 수는 없나요? 있죠.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짧게 책에 기록해 둔 게 있는데, 창작 판소리라는 또 다른 장르가 있거든요. 판소리가 전통 판소리라는 그 5바탕의 소리가 워낙에 견고하게 지금 전승길에 올려져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생기는 판소리는 창작 판소리라는 장르로 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작 판소리는 요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고전,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판소리로 재해석을 해서 완전 재창작을 이루는 그런 판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전 판소리와는 다르게 말도 더 쉽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투로도 많이 되어 있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기도 훨씬 더 좋고 재밌다는 평이 많습니다. 판소리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전달하는 건데 그 시대가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색하거나 낯선 구절, 한자도 많고, 그런데 이제 추상적인 거, 슬픔, 사랑, 이별 이런 것도 굉장히 시대가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해 가시나요? 지금 그 질문자분께서 그 춘향가 하면 사랑과 정절, 아니면은 심청이 하면 효, 약간 이런 고전적인 어떤 정서가 우리나 지금 현대인들한테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효라든지 뭐 정절이라든지 그런 것만 강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을 해석해보면 새롭게 보여지는 인간의 정서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스토리, 주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책에서도 첫 번째 바탕에서 5바탕을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로 새롭게 적어놓은 부분으로도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꾼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소리꾼이 되려면 어떤 소질을 딱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리꾼이 되는지, 그리고 수련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20년을 해도 쉽게 답변을 주는 예술은 아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량과 노력을 요구를 하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일단 소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소질이 없으면 더 힘들다. 하지만 소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공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통해야만이 더 판소리를 정말 자기의 만족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전문 소리꾼으로서 이 프로의 세계에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으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공인된 교육기관이나 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공인된 예술학교죠. 예중이라든지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가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은 취미로 레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찾아보면 생각보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국악로라고 하고 있는 그 창덕궁 앞에 그 거리가 국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서 국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취미생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배울 수 있고,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판소리 배우기 검색하면은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판소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책의 3번째 바탕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반 대중분들 충분히 배워서 즐길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취미자 레슨, 오늘도 지금 3분 레슨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자기 기량이 부족할지라도 그 소리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재능과 관계없이 일단 뛰어들면은 이 판소리라는 예술이 너무나 그 매력이 무궁무진하니까 뛰어들면은 그 재미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득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소리꾼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교해서 판소리는 어떻게 다른지, 목관리도 어떻게 하시는지. 목관리요? 목관리는 뭐 평생에 걸친 자극이 되는 건 일단 목에 다 안 좋다고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도 평소에 조심해서 마시는 편이고, 이렇게 목을 잠기게 하는 것들, 아주 맵거나 아주 짜거나 이런 것들은 목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목을 이제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는 그런 것들은 좀 안 먹으려고 조심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득음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 득음의 경지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가의 이데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달하려고 하지만 끝이 없는. 그래서 마무리가 없고 목표치라는 게 없어서 늘 노력해가지고 언제든지 그거를 갈고 닦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음악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판소리는 정말 세상의 만물을 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되게 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요처럼 감성 보컬 약간 이런 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또 서양 음악 성악은 제가 안 해봤지만 거기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어떤 옥구슬 같은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비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슬픔이라든지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한 사람의 통성이라는 걸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득음으로 이르는 과정이 더 고되고 몸을 더 깎는 어떤 고통이 약간 수반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피를 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고된 수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생긴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렇게 판소리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화를 지켜나가야지 하고 다짐하게 된 계기를 궁금해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저는 사명감의 시옷자도 없이 시작했어요. 원래 판소리도 싫어했고, 아마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싫어했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판소리 하면 뭐야 하는 거리감을 가지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판소리를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전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판소리에 빠져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판소리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매력이 무궁무진해서 지금 빠져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설파하는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사명감이나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한번 편견 없이 제 책을 읽어보시고 또 공연장을 한번 가서 공연을 들어보시면은 내가 이 좋은 거를 왜 몰랐을까 근데 이게 좋은 게 우리 누나가 더 좋은 거네 라는 이 느낌이라서 사명감이라든지 우리의 것이라는 어떤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오히려 우리 소리를 더 못 즐기게 하는 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선입견 없이 한번 그 공연장을 보시기만 해도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종합해가지고 답변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3분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저의 책 선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우리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말 쉽고 재미있게 저희 책으로 조금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우리 소리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 책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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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좋은 판소리를 나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니 어찌하니 답답하겠는가. 이 책 힙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로 많이 많이 보고 즐겨주십시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예쁘다. 진짜 추리소 넣기 힘들다. 기다렸다가 안 하셔도 돼요. 아. 중간중간에 끼어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은근히 힘들다. 두분 다 긴장. 다시 할게요. 네. 내가 아이고 이 좋은 소리를 나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니 어찌하니 답답하겠는가. 이 힙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시원하게 즐겨보십시오.